여보, 나 회사 잘렸어. 58세 명숙이 집에서 남편에게 털어놓은 그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야, 청소 아줌마, 빨리 치워. 아, 진짜 답답하네. 로봇 언제 와요? 이모, 이제 집에서 쉬어요. 우리가 로봇으로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8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나와 이 회사를 키워온 명숙에게 쏟아진 말들이었다. 저도 사람인데.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우리 회사 직원 수요 10명입니다. 물론 청소 용역은 빼고요. 회의실에서 들려온 대표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지막 일격이었다. 명숙은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다. 30년간 모은 1억 8천만 원을 쥔 채로.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눈물이 복수의 시작이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김명숙입니다. 올해 58이고요. 이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한 지 벌써 8년째네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을 보니 세월이 느껴집니다. 매일 새벽 오시면 이 건물로 출근합니다. 31층부터 35층까지 모두 5개 층이 제가 담당하는 구역이에요. 그 중에서도 32층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네오테크라는 IT 회사가 있거든요. 32층 복도는 아직 어둡고 조용합니다. 네오테크는 8년 전 직원 7명으로 시작한 작은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처음 이 일을 시작했죠. 창립 멤버 중 한 명인 김 대리님이 직접 저를 뽑아주셨어요. 명숙 씨, 우리 회사 좀 도와주세요라고 정중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청소 카트를 밀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든 게 달라졌어요. 회사는 직원이 150명이 넘는 큰 기업이 되었고, 저는 그냥 청소 아줌마가 되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며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핍니다. 아, 청소 아줌마 왔네. 청소 다 했어요? 청소 언제 끝나요? 회의 시작해야 하는데. 이제는 이름도 불러주지 않아요. 그냥 청소하는 사람 정도로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회의실 유리창을 닦으며 투명한 유리 너머로 빈 회의 테이블을 바라봅니다. 아무래도 저는 배경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있어도 없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 이 회사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거든요.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김 대리님 책상을 정리하다가 옛날 사진을 봤습니다. 회사 창립 1주년 기념 사진이었어요. 거기엔 제가 있었습니다. 김 대리님 옆에서 함께 웃고 있는 제 모습이요. 사진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족 같았어요. 야근할 때면 제가 간식을 사다 드리고 회의실이 더러우면 명숙 씨 미안해요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저도 이 회사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새벽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청소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그들의 세계에 속하지 않아요. 그냥 매일 새벽에 나타났다가 그들이 출근하기 전에 사라지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죠. 정수기 앞에서 잠시 쉬며 물을 마십니다. 가끔 생각해요. 내가 이 회사에 8년 동안 무엇을 남겼을까? 깨끗한 바닥과 정돈된 책상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복도를 걸으며 한 번 더 뒤돌아봅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 우연히 들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요. 투자자들이 손을 떼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32층 입구를 바라봅니다. 아무래도 구조조정이 있을 거래요. 제일 먼저 잘릴 사람들이 누군지는 뻔하죠. 저 같은 사람들부터겠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회사인데
왜 이렇게 떠나기 싫을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바닥을 보며 서 있다가 잠시 후 고개를 듭니다. 어젯밤에 집에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곧 일자리를 잃을 것 같아.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하더군요. 괜찮아, 명수가. 다른 데서도 청소 일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1층 로비에서 청소 카트를 정리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청소 일은 어디서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회사는 달라요. 이곳은 제가 8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와서 돌봤던 곳이거든요. 건물 밖으로 나오며 뒤돌아봅니다. 31층 높이의 건물이 새벽 하늘에 우뚝 서 있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출근해서 회의하고 기획하고 성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도 저는 다시 여기 올 겁니다. 그들이 만든 흔적들을 정리하면서요. 멀어지는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제가 이 회사의 주인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럼 저도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은 상상에 불과하지만요. 하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날이 올까요? 텅 빈 사무실에는 제가 어제 정리해둔 깔끔한 책상들이 새벽 햇살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지난주 목요일에 일어났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32층 회의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니 김 대리님과 몇 분이 외국인과 미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복도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표님 목소리가 조금 커졌어요. 우리 회사 규모요? 정직원이 10명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어요. 아, 10명이구나. 저도 8년째 이 회사에 다니는데 10명에는 포함되지 않는구나. 외국인 투자자가 뭔가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영어라서 정확히는 못 알아들었지만요. 그때 대표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청소 용역부는 제외하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이상했어요. 가슴이 뜨끔했거든요. 저는 몰래 회의실 쪽을 힐끗 봤습니다. 대표님은 여전히 웃으며 프레젠테이션을 계속하고 계셨어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요. 청소 용역부는 제외하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8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이 회사를 돌봤는데 결국 제외되는 사람이었구나. 물걸레를 짜며 생각했어요. 맞는 말이긴 해요. 저는 정직원이 아니니까요. 용역업체 소속이니까 당연히 직원 수에서 빠지는 게 맞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서운할까요? 애써 웃으며 청소를 마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평상시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그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용역부는 제외하고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괜히 투정 부리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평상시처럼 새벽 5시에 출근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32층 버튼을 누르는데 손이 조금 떨렸어요. 어제 일 때문에 기분이 좀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32층에 도착해서 사무실 문을 열려는데 뭔가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제 청소 카트 옆에 흰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거든요. 봉투를 들어보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명숙님이라고요. 봉투를 뜯어보니 공식적인 서류였습니다. 제목을 보니 용역 계약 해지 통보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회사 사정상 청소 용역 계약을 해지하며 2주 후부터 청소 로봇을 도입한다는 거였어요. 청소 로봇이요. 8년 동안 제가 해온 일을
이제 로봇이 대신한다는 뜻이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냥 허탈했달까요? 서류 마지막 부분에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정중한 말투였지만 왠지 차가웠어요. 청소 카트에 기대어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8년 동안 매일 닦았던 바닥, 정리했던 책상들, 비워낸 쓰레기통들. 이 모든 게 2주 후면 제 손을 떠나는구나. 그때 갑자기 어제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청소 용역부는 제외하고. 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이미 저를 내보낼 계획이 있으셨던 거네요. 서류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해지 이유가 단순히 청소 로봇 도입 때문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회사 경영난이나 구조조정 때문이 아니라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청소 로봇이 저보다 더 일을 잘할까요? 로봇이 회의실 구석구석 먼지를 닦을 수 있을까요? 직원분들이 흘린 커피를 즉시 닦을 수 있을까요? 화분에 물도 주고 냉장고도 정리하고 가끔 야근하시는 분들께 따뜻한 차도 끓여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인건비 절약 때문일까요? 서류를 소중히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평상시처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오늘따라 모든 게 다르게 보였거든요. 물걸레로 바닥을 닦는데 이 바닥을 제가 닦는 건 이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책상을 정리하는데 이 책상들과도 곧 헤어지는구나 싶었고요. 그때 김 대리님이 일찍 출근하셨어요. 평소보다 1시간 빨랐거든요. 아, 명숙 씨. 일찍 오셨네요. 김 대리님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인사를 하셨어요. 저도 평상시처럼 대답했습니다. 네, 대리님. 일찍 오셨네요. 그런데 김 대리님이 제가 받은 통보서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혹시 모르시는 건가 싶었어요. 아니면 알고 계시지만 어색해서 말을 못 하시는 건가요? 김 대리님이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시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김 대리님도 제가 떠나는 걸 아실까? 그리고 혹시 아신다면 아쉬워하실까? 청소를 마치고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눈빛이 조금 흐려진 것 같았거든요. 1층에 도착해서 청소 카트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2주. 정확히는 14일. 그 후에는 제가 이 건물에 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용역업체 사무실에 들렀어요. 팀장님께 해지 통보서를 받았다고 말씀드렸더니 팀장님도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명숙 씨, 수고 많았어요. 다른 자리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팀장님도 담담하셨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시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2주 후에 일자리 잃어. 남편이 놀라며 물어봤어요. 왜? 뭔 일이야? 청소 로봇 들여온대.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다행이야.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구조조정 당하는 사람들 많다던데. 맞는 말이에요.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단순히 청소 로봇 때문에 저를 내보내는 걸까요? 아니면 어제 대표님 말씀처럼 저는 애초에 직원 수에서 제외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존재였던 걸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었어요. 과연 이 회사가 정말 괜찮을까요? 8년 동안 함께해온 사람을 이렇게 쉽게 내보낼 수 있는 회사가 과연 오래 갈까요? 천장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이상해요.
단순히 청소부 한 명이 잘리는 일인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마치 이 일이 더 큰 일의 시작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평상시처럼 새벽 5시에 출근했는데 32층에 사람이 있더라고요. 회계팀 김 과장님이었어요. 김 과장님을 보니 8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김 과장님이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하던 날, 저는 그분께 커피를 타드렸어요. 너무 긴장해서 손이 떨리시더라고요. 김 과장님, 첫 출근이세요? 커피 한 잔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김대리님이라고 부르면 되죠. 그때 김대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명숙 이모라고 불러도 될까요? 어머니 같으세요. 그 후로 8년 동안 김 과장님은 저를 명숙 이모라고 불러주셨어요. 야근할 때 라면을 끓여드리고, 감기 걸리시면 꿀차를 타드리고, 승진하실 때마다 같이 기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김 과장님 표정이 평상시와 달랐어요. 뭔가 무거워 보였거든요. 명숙 이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과장님. 무슨 일이세요? 김 과장님이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셨어요. 이거 전달드리라고 해서요. 봉투를 받아보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른 서류였어요. 최종 근무일 안내문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서류를 읽어보니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2주 후라고 했는데 갑자기 일주일 앞당겨진 거였어요. 과장님, 이게 무슨... 김 과장님이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명숙 이모, 정말 죄송해요. 윗선에서 정한 거라서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갑자기 앞당겨진 건가요? 청소 로봇이 예상보다 빨리 도착한대요. 그래서 빨리 교체하자고. 김 과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8년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는 문구가 있었어요. 8년간의 헌신.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정말 헌신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일이었나요? 과장님, 제가 8년 동안 일을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명숙 이모. 이모가 없으면 우리 회사 어떻게 돌아갔겠어요? 그런데 왜?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어요.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고. 인건비. 저는 결국 인건비였구나. 8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야근하는 직원들 챙기고 회사 구석구석 돌본 건 모두 인건비로 계산되는 일이었구나. 김 과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명숙 이모, 퇴직금은 법정 기준대로 나와요. 그리고 추천서도 써드릴게요. 추천서라니. 8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추천서를 써준다고 하니 더 서러웠어요.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그렇게 대답했어요. 김 과장님이 자리로 돌아가신 후 저는 혼자 복도에 서 있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구나. 그날 청소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이 회사에 8년 동안 무엇을 남겼을까? 깨끗한 바닥? 정리된 책상? 비워진 쓰레기통? 아니면 그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이래. 벌써? 2주 후라고 하지 않았어? 로봇이 빨리 와서.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퇴직금은 나오지? 응. 그럼 잠깐 쉬다가 다른 데 알아보자. 남편의 말이 현실적이었어요. 맞는 말이고요.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다시 회사로 갔어요. 야간 경비원분께 말씀드리고 32층에 올라갔습니다.
한 번만 더 둘러보고 싶어서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있으니 이상했어요. 8년 동안 이 공간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김 과장님이 신입사원이었을 때 불안해하는 모습, 대표님이 투자 유치에 성공하셨을 때 기뻐하시던 모습, 직원들이 야근하며 힘들어할 때 제가 끓여드린 따뜻한 차, 그런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그때 갑자기 울컥했어요. 8년 동안 매일 닦았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울었습니다. 내가 지운 건 먼지였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국 내 존재도 지워지는구나. 텅 빈 사무실에 제 목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마음이 한 번에 터져 나왔어요. 왜 이렇게 서러울까요? 왜 이렇게 억울할까요? 저는 그저 성실하게 일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쉽게 버려지는 걸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냉수로 얼굴을 씻고 마지막 청소를 시작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렇게 혼자 청소하는 건 마지막일 것 같았거든요. 바닥을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이 바닥을 로봇이 닦겠구나. 정해진 경로대로 정해진 시간에 감정 없이. 로봇은 김 과장님이 신입사원일 때 떨리던 손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로봇은 야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지도 못할 거고요. 로봇은 회사가 어려울 때 함께 걱정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 더 서러웠어요. 결국 저 같은 사람은 필요 없는 존재였구나. 새벽 3시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은 깊게 잠들어 있었고 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 이후에는 뭘 하며 살까? 다른 건물에서 또 청소 일을 하게 될까? 그곳에서도 저는 청소 아줌마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과연 이 회사가 앞으로 잘 될까? 8년 동안 함께해온 사람을 이렇게 쉽게 내보내는 회사가 정말 오래 갈까? 그리고 나 없이도 잘 돌아갈까? 마지막 청소를 끝낸 사무실의 고요함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 고요함이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거든요. 마치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드디어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금요일 새벽 5시 마지막 출근길이었어요. 평상시와 똑같이 지하철을 타고 32층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였어요. 32층 복도를 보니 그것이 있었습니다. 청소 로봇이요. 둥글둥글하고 까만 원반 모양의 기계가 바닥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정해진 경로를 따라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요. 저는 한참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로봇은 저를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청소를 했어요. 감정도 없고 피로도 없고 불만도 없이요. 아, 저게 나를 대신할 녀석이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명숙 이모. 돌아보니 마케팅팀의 젊은 직원들이었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더라고요. 이모, 마지막 날이잖아요. 케이크 준비했어요. 정말 작은 케이크였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작은 케이크 말이에요. 케이크 위에는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고마워요, 얘들아. 정말 고마웠어요. 이렇게라도 챙겨주는 마음이요. 이모, 이제 정말 편하게 쉬세요. 한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로봇이 이제 다 해줄 거예요. 이모는 집에서 드라마나 보세요. 다른 직원도 웃으며 거들었어요. 로봇이 이모보다 더 깨끗하게 할 수도 있을걸요? 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들은 농담으로 한 말이었겠지만
저에게는 너무 아팠어요. 로봇이 이모보다 더 깨끗하게 8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정성스럽게 청소한 제가 로봇보다 못하다는 뜻이었나요? 그럼 이모, 우리 먼저 올라갈게요. 케이크 맛있게 드세요. 아이들이 웃으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저는 혼자 복도에 서서 케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케이크는 작고 달콤해 보였지만 왠지 쓴맛이 날 것 같았어요. 그때 다시 로봇 소리가 들렸어요. 윙윙거리며 제 발밑을 지나가더라고요. 로봇은 저를 피해서 지나갔어요. 마치 제가 장애물인 것처럼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이 공간에서 저는 정말 필요 없는 존재구나. 케이크를 휴게실 테이블에 놓고 마지막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로봇이 이미 대부분을 청소해 놨거든요.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8년 동안 매일 해온 일인데 오늘은 30분도 안 걸렸어요. 청소 카트를 정리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사무실. 윙윙거리는 로봇 소리만 들렸어요. 오전 9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김 과장님이 제일 먼저 오셨어요. 명숙 이모,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네, 과장님. 퇴직금 관련해서는 월요일에 입금될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김 과장님도 어색하신지 자리로 가셨어요. 다른 직원들도 평상시처럼 출근해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한테 인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제가 이미 없는 사람인 것처럼요. 오전 10시쯤 대표님이 오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잠깐 멈춰 서셨어요. 아, 오늘이 마지막이군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네, 대표님. 감사했습니다. 대표님이 로봇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거 꽤 좋은 것 같네요. 효율적이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또 아팠어요. 저는 비효율적이었다는 뜻인가요?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이 사무실로 들어가시고 저는 혼자 복도에 남았어요. 정오가 되어 청소용품을 모두 정리했어요. 8년 동안 사용했던 물걸레, 청소포, 세제들. 이제 이 물건들과도 헤어지는 거예요. 용역업체에서 가져갈 거라고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 사물함을 정리했어요. 여분의 앞치마, 고무장갑,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8년 전 회사 창립 기념일 사진이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사진을 가방에 넣고 사물함 문을 닫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지막으로 32층을 바라봤어요. 윙윙거리는 로봇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저 소리가 2층의 새로운 청소 소리가 되는 거겠죠. 건물 밖으로 나와서 뒤돌아봤어요. 31층 높이의 건물이 점심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8년 동안 매일 봤던 건물인데 오늘은 왠지 낯설어 보였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하며 살까? 내일부터는 새벽 5시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통장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30년 동안 청소 일을 하며 모은 돈이 얼마나 될까 궁금했거든요. 통장을 펼쳐보니 1억 8천만 원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제게는 소중한 돈이었어요. 통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 집이라도 사서 편하게 살까? 아니면 작은 가게라도 차려볼까?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이 돈으로 그 회사를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니, 정확히는 그 회사의 일부라도 살 수 있다면요. 그럼 저도 그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더 이상 청소 아줌마가 아니라 사장님이 될 수 있을까요?
바보 같은 상상이었어요. 1억 8천만 원으로 회사를 산다니. 하지만 그 상상을 하니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나 이 돈으로 내 인생 마지막 청소를 해야겠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청소.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저도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투명인간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저녁에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겠어. 무슨 결정? 글쎄, 아직은 비밀이야. 남편이 의아해했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다시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1억 8천만 원. 이 돈이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싶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청소 아줌마라는 호칭에 머물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 저를 쉽게 버린 그 회사에 뭔가 보여주고 싶다는 거였어요. 정확히 뭘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8년 동안 보지 못했던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8년 전 그 사진을 다시 꺼내봤어요. 회사 창립 1주년 기념 사진.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달랐어요. 8년 전 네오테크가 처음 시작했을 때를 떠올려 봤어요. 대표님은 지금처럼 여유로운 분이 아니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하시고 가끔은 사무실에서 잠을 주무시기도 했거든요. 그때 저는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새벽에 나와서 사무실을 정리하고 대표님이 주무신 소파에 담요를 덮어드리고 따뜻한 커피도 준비해드렸어요. 투자 유치가 힘들어서 직원들 월급이 밀릴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제가 간식비를 대신 내기도 했죠. 명숙 씨, 미안해요. 다음 달에 꼭 드릴게요. 김 대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정말 가족 같았어요. 어느 날 밤 대표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명숙 씨, 당신 없으면 우리 회사 정말 돌아가지 않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저도 이 회사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명숙 씨가 있어서 우리가 버틸 수 있어요. 그때 대표님 눈에는 진심이 있었어요. 저를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계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야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라면을 끓여주고 감기 걸린 분들께 약을 사다 드리고 생일인 분께는 작은 케이크라도 준비해 드렸어요. 모든 게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일이었어요.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사가 조금씩 커지면서 직원들도 늘어났어요. 그럴 때마다 대표님은 저를 새로운 직원들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이분이 우리 명숙 씨예요. 우리 회사의 든든한 기둥이시죠. 신입 직원들도 저를 존중해 주었어요. 명숙 씨, 안녕하세요. 명숙 씨,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모두가 인정해 주었거든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더 커지고 투자금도 들어오고 사무실도 넓어지면서요. 저는 여전히 똑같이 일했어요.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고 직원들 챙기고 회사를 돌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명숙 씨에서 청소 아줌마로 바뀌었어요. 우리 회사의 든든한 기둥에서 청소 용역으로 바뀌었어요. 언제부턴가 대표님도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고마워하시지 않고 당연한 듯이 여기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계속 그 가족이라는 말을 믿었어요. 설마 저를 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8년 동안 함께해온 사이인데 설마 하고요. 하지만 결국 그 가족이란 말은 거짓이었어요. 가족이라면서 정작 어려워지니까 제일 먼저 저를 내보냈거든요. 가족이라면서 로봇으로 저를 대체했어요. 가족이라면서 제가 없어도 된다고 했어요. 사진 속 제 얼굴을 보니 너무 순진해 보였어요. 그때 저는 정말 그들이 가족이라고 믿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가족이란 말은 결국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말이었어요. 제가 그들을 가족으로 여길 때 그들은 저를 직원으로 여겼어요. 제가 그들을 위해 헌신할 때 그들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필요 없어지니까 버렸어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도 그들에게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존중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쉽게 버린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도요. 통장을 다시 펼쳐봤어요. 1억 8천만 원. 이 돈으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어요. 분명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청소 아줌마로 살지 않을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대로 된 마지막 청소를 보여줄 방법도요. 해시태그 퇴사 하루 전 회사를 샀다 -6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다른 일을 했어요. 집 청소도 하고 동네 상점에서 일용직도 했고 남편과 함께 작은 여행도 다녀왔어요. 하지만 네오테크 생각은 여전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용역업체 팀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명숙 씨, 혹시 들었어요? 네오테크 회사 말이에요. 무슨 일인데요? 투자 유치에 실패했대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건물을 팔아야 한다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요? 네, 며칠 뒤에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참,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계속 생각했어요. 그 회사가 어려워졌다고요? 저를 쉽게 내보낸 그 회사가요? 며칠 뒤 궁금해서 그 건물 앞에 가봤어요.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1층 로비에 경매 공고문이 붙어 있었거든요. 자세히 읽어보니 건물 전체가 경매에 나온 게 아니라 층별로 나누어서 경매에 나온 거였어요. 32층은 네오테크가 계속 임대하고 1층과 지하층은 별도로 경매에 나온 거였죠. 1층 시작가는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 순간 번개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진 돈이 1억 8천만 원이니까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뭔데? 그 회사 건물 1층을 사고 싶어.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 갑자기 왜?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명수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며칠 뒤 경매장에 갔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경매가 시작되고 1층 공간에 대한 입찰이 시작됐어요. 1억 5천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1억 6천만 원, 1억 7천만 원. 가격이 점점 올라갔어요. 제 심장도 빨리 뛰었고요. 1억 8천만 원. 누군가 제가 가진 돈과 똑같은 금액을 불렀어요. 1억 8,500만 원. 더 올라갔어요. 그 순간 절망적이었어요. 제가 가진 돈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옆에 앉은 분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명숙 씨 아니세요? 돌아보니 제가 예전에 일했던 다른 건물의 청소팀장님이셨어요. 아, 팀장님. 명숙 씨가 여기 왜 왔어요?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팀장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명숙 씨,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요? 제가 500만 원 있어요. 빌려드릴게요. 정말 고마웠어요. 1억 9천만 원. 팀장님이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 후로는 아무도 더 부르지 않았어요. 1억 9천만 원에 낙찰됩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그 건물의 1층 주인이 된 거예요. 계약을 마치고 나서 팀장님께 정말 고맙다고 인사드렸어요. 명숙 씨, 멋진 일 하시는 거예요. 응원할게요. 2주 후 인테리어를 시작했어요. 1층 공간을 카페와 청소용품 전시장으로 꾸몄어요. 한쪽에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다른 한쪽에는 제가 개발한 청소용품들을 진열했어요. 간판도 새로 달았어요. 김명숙 클리닝 앤드 카피 랩브. 청소와 커피를 함께 파는 독특한 공간이었어요. 오픈하는 날 아침 일찍 가서 준비를 했어요. 커피 향이 온 건물에 퍼졌어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네오테크 직원들이었어요. 김 과장님도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있었어요. 모두들 1층에 생긴 새로운 가게를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그런데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머리도 새로 한 제 모습을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김 과장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사장님,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어떤 커피를 드릴까요? 김 과장님이 메뉴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그런데 여기 새로 생긴 건가요? 네, 얼마 전에 오픈했어요. 분위기가 좋네요. 우리 회사 직원들도 자주 올 것 같아요. 커피를 내려드리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하겠어요. 김 과장님이 커피를 드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오랫동안 사람들 챙기는 일을 했거든요. 김 과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목소리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순간 저는 살짝 웃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 후로 하루하루 더 많은 네오테크 직원들이 제 카페로 왔어요. 모두들 제가 누군지 모르면서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사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제가 직접 합니다. 정성껏 준비하거든요. 일주일 후 대표님도 오셨어요. 사장님,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대표님이 가게를 둘러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여기 정말 잘 꾸며놨네요. 청소용품도 파시는 거예요? 네, 제가 오랫동안 청소 일을 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전문가시네요. 커피를 드시더니 대표님이 말씀하셨어요. 맛도 좋고 서비스도 좋네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자주 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항상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3개월 전에는 청소 아줌마였던 제가 이제는 사장님이 되었구나. 그들이 저를 버린 그 건물에서 이제는 제가 그들을 맞이하고 있구나. 정말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진짜 존중이 무엇인지 보여줄 거라는 것.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김명숙,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카페를 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문을 열면 네오테크 직원들이 하나둘 커피를 사러 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평상시보다 조용한 시간에 혼자 커피 머신을 청소하고 있는데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니
대표님이었어요. 사장님,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커피를 내리는 동안 대표님이 가게를 둘러보셨어요. 여기 정말 잘 꾸며놨네요. 사업은 어떠세요?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커피를 건네드리는 순간 대표님이 제 얼굴을 자세히 보셨어요. 혹시 그때 제가 먼저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명숙이에요. 대표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명숙 씨, 여기서 다시 만나니 정말 신기하네요.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신기하죠? 3개월 전에는 청소 아줌마였는데 지금은 사장이니까요. 대표님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 그때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이젠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차분히 말했어요. 네, 사장님. 대표님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이상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저를 내려다보던 분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계시니까요. 커피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니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색하고 언컴퍼터블해 보이셨어요. 한참 후에 대표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명숙, 사장님,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괜찮아요. 덕분에 제가 새로운 기회를 찾았으니까요. 여기서 사업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세요. 8년 동안 배운 게 있으니까요. 사람을 대하는 법이요. 대표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제가 그때 사람을 제대로 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알았으면 됐죠. 대표님이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나셨어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커피도 맛있고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 후로 며칠 뒤 김 과장님이 오셨어요. 역시 처음에는 못 알아보시더니 제가 말씀드리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명숙 이모, 정말 이모세요? 네, 과장님. 잘 지내셨어요? 와, 정말 믿기지 않네요. 여기 사장님이 이모였다니. 김 과장님은 대표님보다 훨씬 자연스러우셨어요. 이모, 아니 사장님.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과장님은 윗선에서 정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그래도 8년 동안 함께 했는데 김 과장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 과거 일은 잊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이모가 이런 용기가 있으실 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그 후로 김 과장님은 거의 매일 오셨어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제 이야기를 했나 봐요. 며칠 뒤부터 더 많은 네오테크 직원들이 왔어요. 정말 명숙 이모세요? 와, 믿기지 않아요. 이모가 여기 사장님이었다니. 모두들 신기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어떤 사람들은 어색해 했어요. 특히 예전에 저를 청소 아줌마라고 부르던 젊은 직원들은 많이 당황해 했어요. 이모, 아니, 사장님, 커피 한 잔 주세요. 어떤 커피 드릴까요? 아메리카노요. 그런데 그때 케이크 드린 거 기억하세요? 마케팅팀 직원이 쑥스럽게 물어봤어요. 기억해요. 고마웠어요. 그때 제가 한 말, 기분 나쁘셨죠? 어떤 말이요? 로봇이 더 깨끗하게 할 거라고 한 말.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어요. 그때는 조금 서러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네요.
정말요? 네. 그래서 오히려 고마워요. 직원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이모, 사장님 정말 대단해요. 저라면 화가 났을 텐데. 화낼 시간에 더 좋은 일을 하는 게 낫죠. 그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3개월 전만 해도 저는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들이 저를 무시한 것에 대해 화가 났고 보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이 저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대표님이 오셨어요. 사장님,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커피를 내려드리며 말했어요. 요즘 일찍 출근하시네요. 여기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요. 하루를 여기서 시작하고 싶어서. 그때 대표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명숙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무슨 상담이요? 우리 회사 청소 문제요. 로봇이 생각만큼 좋지 않아서.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8년 경험이 있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마케팅팀 직원들이 단체로 왔어요. 이모, 사장님, 오늘 회사에서 간식비가 나왔어요. 케이크 주문하고 싶은데요. 어떤 케이크를 원하세요? 커피 맛 케이크요. 그리고 위에 명숙 사장님 축하합니다라고 써주세요. 정말 고마웠어요. 케이크를 만들어드리며 말했어요. 이젠 청소도 사람도 정성으로 해야 맛이 나는 것 같아요. 한 직원이 물어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깨끗하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마음을 담아야 해요. 커피도 그런가요? 네. 커피도 정성이에요. 그래야 마시는 사람이 행복해져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행복해. 왜? 존중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인지 처음 알았어.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명수가 내가 존중받는 건 돈 때문이 아니야. 그럼 뭐 때문이야? 내 태도 때문이지. 내가 사람들을 정성껏 대하니까 사람들도 너를 그렇게 대하는 거야.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바뀐 건 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였고요. 잠들기 전에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평온함이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지도 복수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사람들이 제 카페를 찾아올까요? 기대가 되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저는 제 카페 문을 엽니다. 오늘도 깨끗하게, 그리고 내 마음도 반짝이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하루를 시작해요. 예전처럼 땀을 흘리며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닦는다는 거예요. 제 공간을, 제 꿈을, 제 미래를 닦는 거죠.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오전 7시가 되면 첫 번째 손님이 옵니다. 김 과장님이에요. 명숙 사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과장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제는 서로 자연스럽게 인사해요. 8년 동안 쌓인 어색함이 사라지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거죠. 오전 8시쯤에는 대표님이 오십니다. 사장님,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대표님은 이제 저를 동등한 사업자로 대해주세요. 가끔 카페 운영에 대한 조언도 구하시고 청소 관련 상담도 받으시고요.
완전히 달라진 관계예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젊은 분이 제 카페에 와서 인터뷰를 요청했거든요. 사장님, 혹시 SNS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저요? 왜요? 사장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인터뷰를 했어요. 누군가에게 버려진 자리라도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 영상이 SNS에 올라가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카페로 오시더라고요. 인생 반전 사장님 카페 맞나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저도 용기를 얻고 갑니다. 그런 말씀들을 듣고 있으면 정말 뿌듯해요. 제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구나 싶어서요. 어제는 60대 여성분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장님 보니까 저도 뭔가 새로 시작하고 싶어져요. 어떤 걸 시작하고 싶으세요? 저도 작은 가게를 해보고 싶어요. 평생 집에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주고 있구나 싶어서요. 지난주에는 20대 직장인이 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사장님, 저도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네. 자신을 먼저 인정해 주세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따라올 거예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장님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는 입장이 되었어요. 신기해요. 예전에는 누군가의 조언을 구하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며 생각해 봤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청소 아줌마였어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투명인간처럼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김명숙 사장님이에요.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부르며 인사해주고 제 커피를 마시며 행복해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행복해요. 더 이상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도 않고요. 그냥 저답게 살고 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32층에는 여전히 네오테크가 있고 1층에는 제 카페가 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때는 그들이 저를 내려다봤다면 지금은 저희가 대등한 위치에 서 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제가 더 당당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많이 변했지? 많이 변했지.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졌어. 고마워. 여보가 옆에서 지켜줘서. 명수가, 내가 혼자 해낸 거야. 나는 그냥 지켜본 것뿐이야. 맞는 말이에요. 결국 제가 해낸 일이에요.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하고, 제가 결정하고, 제가 행동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저예요. 잠들기 전에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미소가 있었어요. 진짜 행복한 미소였어요. 내일 아침에도 저는 제 카페 문을 열 거예요. 오늘도 깨끗하게, 그리고 내 마음도 반짝이게. 그렇게 중얼거리며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그리고 오늘처럼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는 분들을 만날 거예요. 그분들께 말해드릴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상황이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해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일 거예요. 저는 이제 나로 살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김명숙으로요.